0, 1.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치에서의 왕들 내용 배웠다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정치 체제의 내용이라는 걸 이제 이해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중앙정치, 지방행정, 군사제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고려랑 삼국시대 때 매번 했던 내용들이에요. 정치, 중앙정치라고 하면 나라의 중앙정부 어떻게 운영하는가, 지방행정이라고 한다면 이 정부에 속해 있는 다양한 곳의 땅들, 이 다양한 땅들을 어떤 체제로 다스릴 것인가, 그리고 이때 군사들은 중앙과 지방 각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도들을 배우는 곳인데요. 제목을 한번 뜯어봅시다. 자, 유교 이념에 따라, 뭐에 따라서? 유교 이념에 따라서. 유교 이념, 이때 유교 이념 어떤 학문에 기반한 거였죠? 성리학이죠. 성리학이라는 유교 이념에 기반하여 나라를 어떻게 통치체제를 만들었는가,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제도의 내용, 그리고 이전 체제와 갖는 특징을 비교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일단 조선시대의 정치제도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왕실에 따라서 아들의 아들로 물려가는 그 왕, 그 다음에 의정부, 이게 무엇이냐? 정돈이 중시했던 어떤 정치? 재상들이 이 의정부 관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어떤 내용 결정했다면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기관인 육조,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3사 등의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3사라는 거는 언론기관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이게 무슨 기능을 하냐? 왕과 의정부 등등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 3사입니다. 이 3사가 의정부와 왕을 견제함에 따라서 정치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의정부랑 왕이 이상한 짓거리 하면 3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견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큰 틀을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선의 중앙정치는 뭐를 중심으로 한대?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합니다. 방금 말했어. 의정부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한다면 이 결정된 정책들을 실제 시행하는 기관이 육조입니다. 의정부에서는 영의정을 비롯한 삼정승, 그럼 삼정승은 정확히 뭘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3명의 정승, 곧 재상이라는 뜻인데요. 얘네가 모여서 정치를 합의하는 곳이 의정부입니다. 의라고 하면 약간 뜻, 생각 이런 건데 의안들을 결정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사를 결정하는 부서. 여기서는 삼정승이 합의를 해서 국정 총괄했다. 자, 그 다음에 육조는 행정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라는 건 어떤 뜻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교육부가 있죠. 이 교육부에서 우리 이런 정책을 도입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정책이 도입된 것을 실제 시행하는 곳은 각 시도의 교육청이나 그리고 저와 같은 교사들이 있겠죠. 얘네들이 실제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6조에서는 6개의 조가 있어요. 2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이 조들에서 각자 자기 분야에 맞는 것들을 실제 시행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의 중요한 일은 국왕을 중심으로 의정부와 6조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왕 혼자 하지 않아, 의정부 혼자 하지 않아. 왕과 의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6조가 실행하면서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정승이 의정부에 있는 관리라고 아까 말했다면 이 판서라는 거는 6조의 각각 대표입니다. 이, 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6가지가 6조인데요. 이걸 그러면 각 조잖아.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라고 하는데 여기서 2조 판서, 호조 판서, 예조 판서, 병조 판서, 형조 판서, 공조 판서라고 해서 각 조마다 대표적인 사람을 무슨 판서라고 부르는 뜻입니다. 6조에서의 판서와 의정부 정승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심적인 곳이라면 그 다음 문단은 언론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단은 언론에 대한 문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에서 언론이라 하면 무슨 뜻입니까? 언론, 뉴스라거나 신문, 그리고 방송, 사람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죠.
언론이 왜 중요하냐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했을 때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여론이 갈릴 수 있고 그 여론은 결국 그 정당에 대한 지지도로도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언론을 잘 통제하는 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럼 무슨 말이야? 왕권이 강하지 않고 좀 조화로우려면 이걸 누가 막아줘야 돼? 언론이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 왕과 의정부들의 독점적인 권력 행사를 막는 곳이 이 언론기관이에요. 여기에는 3사라고 부르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는 뭐냐? 각각이 뭘 하나 보자. 먼저 사관원. 국왕이 옳은 정치를 하도록 일깨운다. 사관원은 국왕한테 뭐라고 잔소리하는 기관. 사헌부는 관리들의 잘못을 감찰하는 기관. 관리들한테 뭐라 하는 기관. 그 다음에 홍문관은 왕을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국왕이 정책하려고 할 때 자문을 한다거나 경연 뭐였어요? 세종대왕이 시행했던 신하들과 왕이 모여서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그런 것이 경연이었죠. 이렇게 뭔가 국왕이 어떤 걸 한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할지 도와주고 의견을 모아주는 것이 홍문관입니다. 자, 국왕이 헛짓거리 못하게 견제하고 관리들이 헛짓거리 못하게 견제하고 국왕이 좋은 방향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 언론기관인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3사라는 곳의 기능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이 조선이라는 왕조가 단순히 그렇게 아빠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그 왕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3사의 견제에 따라서 올바르고 합리적이게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존재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 언론기관의 기능과 각각의 명칭은 꼭 알아둬야 합니다. 아래에는 이제 승정원,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 한성부라는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뭐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의정부 6조라거나 이런 3사에 비해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각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러한 작은 일들, 뭐 중대한 죄인을 다스리는 일 또는 뭐 역사서를 만드는 일 이런 작은 기능들도 있어야지 나라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각각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 하는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한성, 서울이잖아. 그러니까 수도의 행정과 치안 담당. 유학교육, 성균관. 춘추, 옛날 중국에서 춘추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게 춘추 전국지대 역사를 담은 책인데 그런 것처럼 역사서를 편찬하는 곳이 춘추관. 그리고 의금부는 뭔가 의심하고 감금하는 곳, 왕권을 뒷받침하면서 죄인 다스리는 곳. 승정원, 약간 편견 같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좀 그래도 기억하기 위해서는 승정원, 단어가 승무원이랑 좀 비슷하죠. 승무원처럼 약간 비서들이 물론 승무원이 비서는 아니지만 뭔가 좀 이미지가 비슷해서 깔끔한 여성들이라는 느낌이 이것도 편견이네요. 그렇지만 그냥 기억만 그렇게 하고 편견은 버리세요. 그런 기관이 승정원이다 라고까지만 기억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중앙정치 내용 딱 이만큼만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 문제집에 나오는 너무 딥한 내용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래 사료는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